안녕하세요. 이제 40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앞에서 등수를 세는 것보다 뒤에서 등수를 세는 게 훨씬 더 빨랐죠. 그런데 친구는 저랑은 달랐는데 매번 전교 10등 안에 들면서 누가 봐도 모범생처럼 보였거든요. 보통 친구는 끼리끼리라고 하는데 저와 그 친구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형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형우와 저를 매번 비교하시며 제 등짝을 때리기 바빴어요. 형우는 그런 저희 집을 매번 부러워했는데 형우의 아버님은 대학병원 의사셨고 어머님은 고등학교 교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형우에게 성적으로 압박을 많이 하시고 엄격하게 형우를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녀석이 저희 집만 오면 아주 애교가 철철 흘러넘쳐서 저보다 저희 엄마랑 친하게 지냈어요. 저희 엄마도 형우가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압박받는 걸 알고 계셨으니 더 잘해주신 것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니 학교에서는 말도 별로 없고 과묵하던 녀석이 저희 집만 오면 아주 수다쟁이가 됐거든요. 그게 저희 집에 오면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 편한 곳이 최고였던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갈 경제적 형편과 성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공장으로 취업했고 형우는 교육대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잘하던 녀석이니 가서도 잘할 거라 생각했죠. 저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형우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그러다 저는 운 좋게 공장장님 눈에 들어서 말단 직원에서 관리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공장장님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소개팅에서 저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너무 예쁘고 말도 너무 잘 통해서 바로 사귀자고 했죠. 제 아내도 시원하게 좋다고 사귀자고 하더군요. 아내는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정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여자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내가 간호사가 되었고 저희는 바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결혼식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는데 바로 형우였어요. 제가 번호를 다 적어놓은 수첩도 잃어버리고 휴대폰에 있던 번호들도 다 날아가서 형우에게 연락하지 못했었는데 형우가 신부 측 하객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식이 끝나고 저는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면서 열심히 형우를 찾았고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달려가 형우에게 아는 체를 했는데 제가 혹시 김형우 아니냐고 물었더니 화들짝 놀라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선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여기를 어떻게 온 거냐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온갖 질문들을 해댔더니 형우는 웃으면서 제 와이프가 자기 사촌동생이라며 자기도 여기 와서 제 이름을 보고 설마 했다고 합니다. 식을 올릴 때는 너무 멀리 앉아서 제 얼굴도 안 보여서 자기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형우와 연락처도 주고받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하고 저는 또다시 다른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자리를 떠났죠. 아내는 제가 형우랑 있는 걸 봤는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고 나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야. 자기 사촌이라며. 형우랑 연락이 끊겨서 아쉬웠는데 세상 참 좁다. 그렇지?
라고 했죠. 제 대답에 아내는 웃으며 그렇네 라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형우와 저와 제 아내는 셋이서 곧잘 만났는데 저희 집에서 자주 만나기도 했어요. 특히 제가 낚시 갈 때 아내는 심심하고 지루하다며 가기 싫어했는데 형우랑 둘이서 낚시를 가서 즐기고 오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면 아내가 집에서 매운탕에 소주 한 잔씩 곁들이다 보니 저절로 셋이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죠. 그러다가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고 그 이후로 형우는 태교하고 임신한 사람은 쉬어야 한다면서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오면 제 아내가 마냥 편하게 쉬지는 못할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서 형우는 밖에서만 만나고 집에서는 아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일도 그만두고 태교에 집중했고 저도 아내를 위해 24시간 대기조로 맛있는 것들을 매일 같이 사다 주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는데 딸은 건강하게 태어나 오히려 통통한 편이었죠. 저와 아내는 마른 편이었지만요. 아무튼 저는 아내가 임신한 동안 입덧도 없이 잘 먹고 제가 잘 챙겨서 아이가 뱃속에서 참 잘 자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아내는 출산하자마자 병원에 복직해야 해서 아이는 저희 엄마의 손에 맡겨졌어요. 처가댁은 저희 집이랑 멀어서 딸을 돌봐주시기에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 엄마가 저희 딸 태희를 돌봐주셨고 가끔씩 저와 제 아내가 너무 바쁜 날에는 비교적으로 시간이 널널한 형우가 저희 대신에 어머니 집에 들려 저녁도 함께 먹으면서 저희 딸 태희를 데리고 저희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형우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는 그래도 일찍 마치고 일도 많이 없는 편이라 저희를 대신해서 태희도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태희가 점점 자라 어느새 옹알이까지 할 정도로 자랐고 엄마 소리는 제법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소리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다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게 아빠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 거겠지 생각했지만 조금 서운했죠.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이니까요. 어느 날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나갔다 돌아오신 아버지가 집안에서 태희의 울음소리만 나길래 찾아보니 어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니 저도 얼른 오라고 하셨어요. 아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간다고 하셔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해서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지금 그쪽 병원으로 간다고 하니 아내도 화들짝 놀라서 알겠다고 했죠. 병원에 가니 뇌졸중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한 달은 일어나지 못하셨는데 병실에 가만히 누워만 계셔서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랑 제가 들여다보곤 했죠.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도 정확히 언제쯤 의식이 돌아오실지 모르겠다고 하니 답답해 죽을 맛이었고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 아내는 너무 걱정 말라며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들여다보고 있겠다고 의식은 금방 돌아올 거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조용할 줄 알았던 병실은 저 멀리서부터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병실로 들어가니 제 아내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있으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아내를 일으켜 세웠더니 아내는 일어나며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보니 제 딸 태희가 제 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태희가 한참 옹알이를 하는데 저만 아빠 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걸 보시고선 태희에게 아빠라고 해보라며 한참을 태희에게 옹알이를 시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형우가 저희 대신에 어머니 집에 가서 태희를 데려가려고 왔는데 태희가 형우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태희가 드디어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줄 알고 조금 기쁘셨다고 했지만 형우가 이상하게 너무 당황하더래요.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저녁 먹고 가라고 했는데 그날은 저녁도 먹지 않고 얼른 자리를 뜨더랍니다. 이상하게 어머님은 형우의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찜찜했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병실에 계시면서 제 아내와 형우가 전화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면서 어머니는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차근차근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뇌졸중 골든타임도 아슬하게 맞춰서 왔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신 거면 아마 계속 못 일어나실 거라고 아내가 전화로 형우를 안심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어머니 앞에서 태희가 자기를 아빠라고 부른 거에서 자기가 더 겁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형우를 오히려 달래준답시고 전화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머니 병실이어서 어머니가 그걸 다 들으신 거죠. 어머니는 그걸 깨어나시자마자 아버지에게 모두 전했고 제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다시 호통을 치시며 흥분하시자 어머니에게 안 좋을까 싶어 진정시키고 저와 아내만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은 게 모두 사실이 맞냐고 하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맞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촌이라는 사람이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며 그럼 지금까지 둘이서 날 가지고 논 거냐고 따지고 들었고 아내에게 지금 둘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알고 있느냐고 하니 아내는 형우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하더군요. 형우네 아버지가 자기 이모랑 재혼한 사이라 자기는 성인이 되고서야 형우와 사촌지간이 된 거고 오히려 제가 결혼식 이후로 친하게 지내고 난 뒤부터 둘도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내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의 실수였는데 이렇게 된 거라며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내의 손을 뿌리쳤고 형우네 학교로 향했는데 중학생들은 거의 다 하교했을 시간이라 학생들은 없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들은 교무실에 여전히 빽빽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형우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았고 야, 너 그동안 나보면서 얼마나 재밌었어? 자기 딸도 아닌데 아빠라고 그 소리 한번 듣겠다고 별 쇼를 다 했어. 너한테 딸 자랑하는 나보고 우스웠겠다? 그거 보면서 재밌었어? 내 와이프랑 사촌이라며.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그러는 게 정상이야? 사촌이잖아, 사촌. 그리고 너 내 친구잖아. 어떻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어? 잔뜩 화가 나서 형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저를 말리는 동료 교사들은 점점 저를 말리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형우의 얼굴을 한 대 내리치곤
저는 학교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고,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서 혼자 술만 들이키고 있었는데,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태희도 아내가 데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는데 형우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야기 좀 하자고요. 더 이야기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집으로 오라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우가 집으로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데, 매번 보던 일인데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고, 형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어제 다 때리지 못한 것까지 모두 때렸습니다. 형우는 그걸 반항도 없이 맞고만 있더군요. 한참을 때리고 이제 말해보라고 하니 그저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다 자기 잘못이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저희 집이 너무 부러웠다고 했고, 자기네 부모님은 성적 말고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자기도 똑같이 그런 사랑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 밝게 애교도 부리고 그랬었다고 했는데, 제가 결혼까지 너무 좋은 여자랑 만나고 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자기도 똑같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대요. 저는 늘 상황이나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이 자기가 너무 바라던 모습이라서 저도 모르게 제 아내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다 변명인 것도 알지만 제가 그냥 셈이 났고 제가 가진 게 부러워서 똑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 그냥 제가 가진 그대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선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건지 절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태희에게 아빠 행세를 할 자격도 없는 걸 알고 있다고 먼저 입을 떼더군요. 저는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까지 제 눈앞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고 형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 로비에서 아내와 형우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이 부부라도 된 것 마냥 태희를 안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 눈을 마주치니 둘 다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뭐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죠. 그 와중에도 태희는 저를 오랜만에 보고선 신이 났고 저에게 오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 먼저 입을 뗀 것은 아내였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야? 지금 본 건 오해야. 그냥 태희를 친정에 맡기기도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부탁한 것뿐이야. 다른 의도는 없어. 정말. 형우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제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태희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게 티가 났거든요. 그동안 씻기는 것도 옷도 제대로 갈아입히지 않았는지 옷도 엉망이었습니다. 차마 두 사람의 품에 안긴 태희를 보니 울분이 올라와 태희를 제가 뺏어 들고서는 말했습니다. 왜 내 딸을 저런 놈한테 맡겨? 태희 아빠는 나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희 아빠는 나였다고. 지금 와서 다 들키니까 아빠인 척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 부리지 마. 그리고 두 사람은 태희 볼 생각하지 마. 태희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에 형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돌변하더니 저에게서 태희를 빼앗아들려고 했습니다. 태희도 제 아내도 원래 모두 자기 것이었다며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것뿐인데 제가 다 방해하는 것이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덕분에 병원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집중됐고 곧 경비원들이 나타나서 형우는 제압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한 말은 대체 뭐냐고 물으니 아내가 저를 막아서며 아무 일도 아니니 나중에 다시 둘이서 이야기해보자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형우는 저를 비웃으며 제가 만나기 훨씬 전부터 자기는 제 와이프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면서 결혼식 때도 이미 그런 사이였다고 했어요. 이미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도 했었는데 그때는 미혼이라 애 아빠라고 거짓말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웠지만 태희는 다르다고 호적상 아빠인 사람으로 제가 있었다며 자기들이 사랑으로 키우려고 했었다며 오히려 제가 다 망쳐놨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호적상 아빠고 자기가 진짜 아빠라면서요. 형우의 광기에 저는 거기에 맞서 싸울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더 이상 태희를 못 보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태희 얼굴은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으면 낳아서 한부모 가정으로 키우라고 하고선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했어요. 태희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육아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바로 병원으로 출근했었고 저희 부모님이 태희를 돌봐주셨다는 부분과 두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위들로 봤을 때 태희의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내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인지 태희를 제가 기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송을 하는 사이에 태희는 벌써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고 수차례 아내도 다녀갔지만 물론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치러야죠. 그리고 형훈의 학교와 전 와이프의 직장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났다고 합니다. 지난번 형훈의 학교를 찾아가서 있었던 일이 다음날 교무실은 물론이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로 그런 선생 밑에서 애들이 뭘 보고 자라겠냐는 등 형우에게 이리저리 다들 압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일이 있고 3일 만에 휴직계를 내서 지금은 백수로 산다고 합니다. 전 와이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미 병실에서 있었던 일들로 엄청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병원 로비에서 있었던 일로 자신이 한 일이 더 크게 소문이 나버려 간호사들 무리 사이에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버티고는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결국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돌려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태희는 이제 저를 아빠라고 곧잘 부릅니다. 태희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제 딸도 여러분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